세금 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상대방과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판다라든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든지 하는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물건값 또는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 추가로 10%를 더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물건값이 100만 원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물건을 파는 분에게 1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건을 파시는 분은 우리에게 물건값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저희에게 발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가세였던 10만 원은 물건을 파신 분은 10만 원을 받았고 이 돈을 나중에 세무서에 내셔야 되고, 또 물건을 사면서 10만 원을 추가 부담했던 나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1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값 100만 원만 주고받는 게 맞는 거고, 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부가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은 처음에 물건을 사고 팔 때 또는 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거래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부가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서로 오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금액이 컸으니까 뭐 소송까지 갔던 경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 거래가 늘 빈번하게 있던 분들이야 뭐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건을 처음 팔거나 살 때 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그 과세 사업자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일반 사업자 분들이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사업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도매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 사업자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그 증빙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과세 자료, 뭐 또 청구서, 물건을 판 사람한테는 청구서가 되겠죠. 그리고 물건값을 준 사람은 뭐 영수증 또는 이제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이 이제 기장을 하니까 이제 기장 자료의 근거도 되는 것으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은 우리가 법인 사업자로 매출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자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법인인데 종이로 세금계산을 발급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가산세를 1%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시면 사업자 등록하실 때 우리가 인터넷 뱅킹용 그 인증서도 발급받죠. 물론 범용도 있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용 그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때 그 세금 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도 만드셔야 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받고 나서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인증서 발급받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도 발급받으셔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규모의 임대사업자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종이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영수증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세금계산서 얘기가 아니라, 영수증이라고 생각해봐도 뭐 물건값, 파는 사람, 뭐 금액, 뭐 언제 팔았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만 적격한 증빙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일단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칭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그 상호,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을 치르는 구매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명칭은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필수적인 요소를 받는 거니까 파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명칭,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짜,
그러니까 작성 연월이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보통은 돈을 준과 동시에 세금계산을 받으니까 거의 일치하긴 할 텐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 물건을 파는 분이 작성한 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작성 연월일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이죠. 물건값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요새는 다 전자로 발행을 하시는 거고 종이로 발행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 발급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금액만 날짜만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행한다라고 하실 때는 필수적인 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발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거 4개가 꼭 그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좋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꼭 외워야 된다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물건값을 주고 받으시는 분이 종이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전자로 얘기하면 전자로 세금계산을 주고받을 때는 오히려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 상호 간의 이메일 주소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로 발행할 때는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이 발급하는 분이 전자세금계산을 정확하게 발급을 하면은 이 발급자뿐만 아니라 매입하시는 분에게도 그 메일 주소로 이 전자세금계산 발급됐다라는 이메일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인 요소는 그냥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상호 간에 주고받을 때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물건값을 줄 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분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당신이 우리한테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